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액티비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건 뭐냐면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내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관리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해하셔야 될 건요.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이것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하는 걸 이제 플랫폼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안드로이드가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상태, 액티비티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그 라이프 사이클들이 변경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의 상태가 변경될 때, 여러분 상태가 변경되면 그 상태가 변경됐을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콜백 메소드를 통해서. 그럼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메소드들이 호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메모리 관리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PC에서 메모리를 관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죠? 앱을 갖다 실행하고 앱이 메모리가 부족하면 기존에 안 쓰는 메모리를 갖다가 스왑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메모리를 확보하고 그거 가지고 확보된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런 스왑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모바일 인베디드에서는 성능이라든지 RT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독특한 방법으로 메모리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메모리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메모리 관리 방식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코드상에 반드시 처리해 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요, 액티비티가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타트 액티비티를 할 거예요.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면 이제 이때 액티비티가 만들어져요. 안드로이드 플랫폼 전달이 되고요. 앞에서 한번 봤었죠.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플랫폼에서 해당하는 걸 딱 찾고요.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프로세스에게 다시 액티비티를 구동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여러분 프로세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액티비티를 딱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액티비티 딱 만들어지면, 이 액티비티 이제 세 가지 상태를 가져요. 세 가지 상태. 러닝 상태라는 걸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퍼즈드 상태라는 걸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탑드 상태라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러닝 상태는요, 다른 말로 리즘드라고 하는 상태라고 부르기도 해요. 리즘드라는 상태로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액티비티가 세 가지 상태를 갖고서 막 움직일 거예요. 러닝 상태에 있다가 퍼즈드 상태로 바뀌고요. 퍼즈드 상태에 있다가 스탑 상태로 바뀌고요. 스탑 상태에 있다가 다시 러닝 상태로 가기도 하고요. 퍼즈드 상태에 있다가 러닝 상태로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상태 변화들이 막 하다가 이제 내가 액티비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니시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되죠. 피니시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마지막에 디스트로이 되는 액티비티가 사라지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됩니다. 러닝 상태라고 하는 이 러닝 상태는요, 어떤 거냐면, 액티비티가 가장 상단에 있는, 화면의 가장 상단에 보여지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요, 포커스라는 걸 갖습니다. 포커스라는 걸 가져요. 포커스를 가지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하드웨어 키를 받을 수 있어요. 포커스를 가진 액티비티는 하드웨어 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러닝 상태를 윈도우상에서, 일반 윈도우즈 있죠? 여러분 PC상에서 러닝 상태라고 인지하는 건 어떤 거냐면 화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을 띄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키 치면 다 키 받는 애 있죠? 얘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러닝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퍼즈드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요. 얘는 화면에 보여져요. 화면에 보여지지만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하드웨어 입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포커스를 갖지는 않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보여지긴 하지만 포커스를 갖지 않아요. 윈도우 같은 거 보면 여기 이제 화면에 딱 떠 있는데 여기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활성화된 애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얘는 화면에 보여지지만 내가 키 친다고 해서 여기로 들어가진 않죠. 얘가 이런 상태가 뭐냐면 퍼즈드 상태예요. 안드로이드도 이런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상태가 될까요? 안드로이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만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홈 화면이 딱 있어요. 홈 화면도요. 이것도 결국은 액티비티거든요. 액티비티예요.
근데 홈 화면 위에다가 어떤 다이얼로그 같은, 여러분 앱의 다이얼로그라든지 이런 앱의 다이얼로그 딱 뜨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뜨면 홈은 보이죠? 반투명으로. 그러니까 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보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백키 누르면 누가 가져가요? 여기는 다이얼로그가 가져가잖아요. 그죠? 홈에서 띄우는 게 아니라 어떤 앱의 다이얼로그인데 얘가 가져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얘가 포커스를 가진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포커스를 이때 홈 앱 입장에서는 포커스를 갖지 않지만 예, 화면에 보여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뭐냐면 퍼즈드라고 하는 일시중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상태는 뭐냐면요. 예, 이 위에 다른 화면이 완전히 겹쳐가지고 화면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가 앱이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 이 상태가 앱이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액티비티가. 액티비티가 살아있지만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스타트 상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액티비티가 내가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를 구동을 딱 했어요. 그러면 액티비티 딱 구동되면서 무슨 상태로 가냐면 러닝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러닝 상태로. 액티비티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렇게 바뀔 때요. 네, 액티비티의 콜백 메소드 중에서 on create, on start, on resume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러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기 위에 다른 액티비티가 떴어요. 다른 액티비티가 뜨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퍼즈드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퍼즈드 상태로 딱 변경될 때 어떻게 하냐면 on purg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on purge라는 메소드. 그리고 자신은 퍼즈드가 되는 거예요. 퍼즈드가. 퍼즈드가 된 상태에서 내가 화면을 전체를 가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가 가려지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스타트 상태로 바뀌어요. 스타트 상태로. 스타트 상태로 딱 바뀔 때 뭐로 호출해냐면 onStop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해 주는 거예요. 자, 퍼즈드 상태에서 다시 러닝 상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러닝 상태로 바뀔 때는 퍼즈드 상태에서 러닝 상태로 바뀔 때는 on resume이라고 하는 걸 호출한 다음에 러닝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스타트 상태에서 이때도 다시 러닝 상태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때 러닝 상태로 이렇게 바뀔 때는요. on restart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고요. 그다음 on start, on resume 한 다음에 러닝 상태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런치에서 이렇게 가면 이때 갔다라는 거 하나 호출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왔다는 거 하나 호출하고 이 상태 갔다는 거 하나 호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콜백 함수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딱 변경될 때 실제 상태를 보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즉 포커스를 가지는 상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게 두 단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맨 처음이니까 액티비티가 생성됐죠.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생성됐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졌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를 가졌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죠.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마다 콜백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티비티가 구동이 되면요. on create라고 하는 게 호출을 돼서 액티비티가 생성됐어. 이렇게 알려주고요. on start라는 게 호출돼서 나 이제 화면에 보이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on resume이라는 거 호출해서 나 포커스 이제 가졌어.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포커스 잃어버리면 on pause.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되면 on stop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액티비티를 내가 finish라는 걸 가지고 종료할 수 있어요. finish라는 걸 종료하면 어떻게 되냐면 러닝 상태에서 종료되면 일단 포커스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사라지겠죠. 액티비티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호출하는 메소드가 뭐냐면 콜백 메소드가 on destroy예요. on destroy. 그래서 액티비티가 사라지면 on destroy 호출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가끔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이제 스탑 상태라든지 퍼지 상태에 있다가요.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얘를 갑자기 죽일 수가 있어요. 액티비티를. 갑자기 죽이면요. 그럼 다시 이제 구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on create부터 다시 구동이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알아서 구동을 시켜줘요. 시스템이 메모리가 부족해서 강제로 죽인 거기 때문에요. 시스템이 알아서 다시 구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일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뒤에 가서 메모리 관리해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이 변경될 때 호출되는 함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일단은 액티비티가 맨 처음에 생성되면 호출되는 함수는 onCreate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요. onCreate에서 여러분들 많이 봤죠? 액티비티 onCreate. 액티비티 onCreate에서 뭘 했었죠? 예, 기본적으로 액티비티에 보여줄 화면을 설정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set content view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뷰들의 기능을 부여하는 거 했죠. find with by id를 갖고 온 다음에 거기다가 set, 뭐 onClick listener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onStart라고 하는 거를 했었죠. onStart. 자, onStart라고 하는 데서는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화면이 나타났으니까 화면이 나타났을 때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시스템을 갖다 내가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처리 작업을 갖다가 예, 시스템 서비스를 내가 얻어온다든지 화면이 보일 때 필요한 예, 그런 처리들을 할 때 onStart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onResume, 예, onResume, 예, onResume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포커스를 얻었을 때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어디서 해주냐면 onResume이라는 곳에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onPause라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호출돼요. 뭐 onRestart라고 하는 게 있는데 onRestart는 뭐냐면 스타트 상태에서 다시 러닝 상태로 바뀔 때 호출되는 게 예, onRestart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일 때 포커스가 이제 사라졌다. 포커스가 사라지면 onPause 뭐 이런 것들이 호출돼요. 당연히 이때는 onResume에서 하는 일을 반대로 네, onResume에서 하던 일을 반대로 처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onStop, onStop은 네, 화면에서 내가 사라지면 그때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onStop에서 할 거고요. 액티비티가 완전히 종료되면, 피니시로 종료되면 onDestroy가 호출되니까 onDestroy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필요 없는 자원들을 반납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죠. 자, onCreate하고 onResume. 네. 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어오는데요. 이 액티비티가 딱 생성됐을 때 한 번만 데이터를 불러오면 그 데이터를 갖다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어디서 불러야 되죠? 네, onCreate에서 불러와야겠죠?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만 데이터를 갖고 오는 그 데이터를 갖다 내가 계속 화면에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데서 업데이트되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일 때마다 새로 가져와야 돼요. 화면에 보일 때마다 새로 데이터를 갱신해야 되면 어디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요? onResume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중요한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서 처리해야 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들을 다루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즉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데이터를 불러오는 순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처리해야 되는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콜백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콜백이 뭐냐면 onSave instance state라든지 onRestor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이런 건데요. onSave instance state나 onRestore instance state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아까 액티비티가 메모리가 부족하면 갑자기 죽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죽는 걸 대비해가지고 예, 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들은 누가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보관하고 있다가요. 비정상 종료가 됐다가 다시 구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 다시 보내줍니다.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 onCreate로 보내줘요. 그래서 onCreate에 보면은 save instance state라고 있죠. save instance state에서 그 데이터를 받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복원해주는 시스템에 있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있는 뭐 뷰라든지 이런 데들도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데 그걸 복원하는 게 뭐냐면 onRestor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여기서 복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생성되는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onPostCreate라는 게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resume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onPostResu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onUserIfHint라고 하는 게 있는데 onUserIfHint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액티비티가 백그라운드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포커스를 잃어버리는데 포커스 잃어버릴 때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 액션에서 포커스를 잃어버리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 액션과 관계 없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화 같은 게 왔을 때요. 전화 같은 게 오면 예, 사용자 액션과 관계없이 포커스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해서 포커스 잃은 건지 아니면 전화 같은 게 와서 내가 포커스 잃은 건지 그걸 인지하는 게 뭐냐 여기 유저 리브 힌트예요. 유저 리브 힌트는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해서 그 백그라운드 포커스 잃어버리면 그건 유저 리브 힌트가 호출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전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용자가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액티비티에 포커스를 잃으면 유저 리브 힌트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백키를 누르면 onBackPressed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액티비티 구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는데 액티비티가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구동하는 경우들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런치 모드에 싱글 태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싱글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밑에 있었는데 위에 있는 이렇게 해서 얘가 다시 호출하면 얘를 다시 없애고 얘를 다시 이렇게 위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텐트에 의해서 다시 리줌 상태가 됐는데 이때는 내가 새로 구동한 게 아니니까 onCreate 호출되지 않겠죠. 네, onCreate 호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인텐트도 get 인텐트 이렇게 해서 얻어오는 인텐트는요. 이 인텐트 뭐냐면 이 액티비티를 생성한 인텐트예요. 생성한 인텐트. 그럼 이때 이렇게 호출한 인텐트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면 여기는 onNewInten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다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 포커스 상태로 바꾼, 리즘드 상태로 바꾼 이런 인텐트를 얻어오는 곳이 뭐냐면 여기는 onNewIntent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nActivityResult라든지 이런 건 앞에서 알아봤죠. 그 다음에 컨텐트가 바뀌면 setContentView, addContentView 해가지고 컨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러면 onContentChanged라든지 이런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가지고 인플레이트 해가지고 뷰를 생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뷰를 생성하고 나면 액티비티 onCreateView라고 하는 얘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 함수들이라든지 콜백 함수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라이프 사이클 함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라이프 사이클 함수는요. 반드시 슈퍼의 함수를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즉, onCreate 있는데 슈퍼의 onCreate를 호출하지 않으면 익셉션이 나요. onStart가 있는데 슈퍼의 onStart를 호출하지 않으면 익셉션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이프 사이클 함수는요. 슈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콜백은 상관없어요. 콜백은 뭐 그 예를 들면 onBackPress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onBackPress 같은 경우에는 슈퍼에 있는 함수 호출 안 해도 돼요. onNewIntent 슈퍼에 있는 함수 호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슈퍼에 있는 함수 호출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앞에서 배운 onCreate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호출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도 반드시 호출해 주셔야 되고요. 얘들도 슈퍼에 있는 메소드 반드시 호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여기서 보면 onPost create, onResume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앞에서 배웠던 메소드를 하고 여기까지 메소드를 반드시 슈퍼의 함수로 호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onActivityResult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슈퍼에 있는 걸 반드시 호출해 줘야 되는 건 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appActivity라고 하는 appCompat activity를 쓰시잖아요. appCompat activity 얘는 이제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를 쓰는데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를 상속한 경우에는 얘도 반드시 슈퍼에 있는 호출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슈퍼에 있는 것을 반드시 호출해 줘야 되는지 마는지 이것들이 좀 중요한 메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메모리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메모리를 관리할 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PC라고 생각해 보시다, PC. PC 같은 경우에는 앱을 딱 띄웠어요, PC에. 그리고 앱을 더 이상 안 쓰기 위해서 딱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앱이 딱 죽을 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딱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돼요? 이 앱이 쓰고 있던 메모리 다 날려버립니다. 그럼 안드로이드는 어떨까요?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딱 실행했어요. 앱을 실행했다라는 개념이 이 밑에 이제 앱을 실행되는데 어플리케이션 객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UI를 갖지 않죠? 근데 내가 화면에 이렇게 UI를 갖고 있는 얘가 이제 실행됐다라는 거는 요 애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액티비티. 그죠? 그래서 액티비티 딱 실행됐어요. 그럼 액티비티를 딱 종료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얘를 갖다가 종료시키지 않아요. 즉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실행되는 코드, 더 이상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종료시키지 않고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려면요. 안드로이드는 포크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만들게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프로세스를 새로 하나 딱 만들어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가 새로 프로세스를 딱 만들어요. 그럼 이때 뭐가 생기면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딜레이가. 이것 때문에 앱이 늦게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만들어 놨으면 계속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화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메일 앱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메일 앱을 딱 띄워가지고 보고 그냥 죽여요. 그럼 조금 있으면 다시 메일 또 띄워요. 죽여요.
가장 최근에 쓴 거를 다시 쓸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LRU라고 부르는데요. 예,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한, 최근에 사용한 그런 것들을 다시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메모리도 똑같은 거예요. 메모리도. 프로세스도 가장 최근에 사용한 걸 가장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남겨놨다가 다시 쓰는 거죠, 재활용.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될 겁니다. 성능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면 계속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져서 결국 안드로이드 메모리가 부족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안드로이드 메모리가 이제 부족해졌어요. 안드로이드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모리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 확보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백그라운드 들어간 애를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옛날에 들어간 애를 죽여야 될까요? 당연히 얘부터 죽여야겠죠. 그 다음에 음악을 플레이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음악을 플레이하고 있어요. 얘는 죽이면 안 되겠죠? 음악을 계속 플레이해야 되니까 그럼 얘를 먼저 죽여야겠죠? 이것처럼 백그라운드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종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애들을 종료를 시키는 거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요, 이런 액티비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할 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요. 같은 앱에서 실행됩니다. 같은 프로세스에 모두 실행이 되고요. 프로세스 만들어진 다음에 앱을 모두 종료해도 프로세스 종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졌던 프로세스 내에서 다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종료해서 메모리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카메라 앱 같은 거 있죠? 카메라 앱 같은 거 딱 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좀 이상한 일이 좀 생겨요. 자, 내가 이제 내 앱이고요. 여기서 카메라 앱을 딱 띄웠어요. 카메라를. 근데 카메라는요, 메모리를 정말 많이 써요. 메모리를. 내가 내 앱에서 카메라 앱을 딱 띄웠어요. 사진을 얻어오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내 앱을 종료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가 떠서 메모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전에 떠 있던 얘도 죽여버려요. 얘도. 그리고 메모리를 확보해서 딱 카메라를 구동해 주는 거죠. 근데 카메라 구동되고 다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카메라 앱이 종료되면 뭐 해야 돼요? 내 앱의 액티비티 다시 띄워야 되죠. 다시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죽였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액티비티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다시 띄워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앱을 다시 구동하고 이 액티비티를 다시 구동을 시켜줘요. 자, 문제는 얘를 갖다가 카메라를 띄울 때 어떤 정보들이 있잖아요. 정보들. 이게 다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저장을 했다가 이때 다시 복원을 해주면 되겠죠. 요 정보를 저장하는 걸 어디서 하냐면 on sav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on save instance state라는 곳에서 값을 저장을 해요. 어디다 저장하냐면 번들이라고 하는 객체에 저장하고요. 번들의 값을 넣어놓으면 그 정보를 시스템이 갖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강제로 얘를 죽였다가 다시 구동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on create에 번들해서 sav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죠. save instance state라고 들어오는 그 값이 뭐냐면 시스템이 여기 저장했던 걸 갖고 있는 그 값인 겁니다. 그럼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읽어가지고 다시 복원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액티비티를 만들 때는 그러한 로직, 내가 만약에 상태를 저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장할 거 너무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에디 텍스트가 있으면 에디 텍스트에 있는 값도 이렇게 뭔가 치고 있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색깔도 바꿨을 거고요. 뭐 여기다 등등 막 이런 것들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저장했다 복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안드로이드에서는요. 이런 뷰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기본 정보들은 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알아서 저장해 줍니다. 거기서 아니면 온세이브 인스턴 스테이트에서 해요.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알아서 복원을 해줍니다. 어디서 아니면 온 리스토어 인스턴 스테이트에서 알아서 복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저장하고 알아서 복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액티비티에서 뭐 상태 변수 같은 거 썼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 저장했다가 복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메모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들이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종류를 한번 보면요. 포그라운드에 돌아가는 애가 있었을 거고요.
이제 화면에 보여진 프로세스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그라운드인 액티비티, 즉 포커스를 갖는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지는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액티비티가 하나도 없는 프로세스들인데 이 안에서도 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전에 포그라운드였던 애,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는 애, 그 다음에 백업 중이었던 애, 사운드가 플레이되고 있던 애, 그 다음에 시스템 앱이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프로세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메모리 부족해지면요, OM 킬러라고 하는 이런 모듈, 이런 모듈한테 메모리 확보를 요청하고요. 이런 모듈이 어떻게 프로세스 우선순위라는 걸 가지고서 메모리 이 중에서 필요 없는 애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요,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에이징 기법을 써가지고요,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오래된, 즉 사용한 지 오래된 애를 먼저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있는 애를 죽이는데, 서비스가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3분의 2를 리스트업한, 이전에 한번 리스트업했던 그런 애들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포그라운드였던 그런 프리비어스, 그 다음에 홈앱도 죽여요. 필요하면.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는 애를 그 다음에 죽여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되게 나중에 죽이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장점입니다. 백업 중이던 애, 그 다음에 헤비웨이트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사운드 플레이 같은 거 하고 있던 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지는 애, 뭐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인 애는 포그라운드에 요청했으니까 얘를 죽이진 않겠죠. 그죠? 여기까지 내리면 안 되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 되면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내가 상태를 저장하는 어디서 하냐면 onSave instance state에서 상태를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 값들은 저장한 값들은 onCreate의 save instance state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save instance state가 널이 아니면 비정상 종료가 됐으니까 값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 종료가 된 거니까 정상적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액티비티 세 번째, 마지막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알아봤죠. 액티비티는 러닝 상태, 퍼즐 상태, 스탑 상태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액티비티는 생성될 때 on create,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일 때 on start, 그 다음에 포커스를 갖게 될 때, 즉 리즘도 될 때 on resume, 그 다음에 반대로 갈 때 on pause, on stop, on destroy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할 때 좀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홈키를 누르잖아요. 홈키하고 백키의 차이점 혹시 아세요? 홈키하고 백키? 백키는 피니쉬라는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홈키는요, 홈 액티비티를 구동하는 거예요. 홈 액티비티를. 자,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이 좀 다르겠죠. 백키를 누르면 러닝 상태에서 백키를 누르면 on pause, on stop, destroy 되겠죠. 만약 홈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홈키를 누르면 on pause, on stop까지만 되겠죠. 왜냐면 홈 액티비티가 가장 상단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얘는 디스트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관련된 콜백들 앞에서 이제 설명됐죠. on create, start, modular resume, 그 다음에 뭐 stop, destroy 뭐 이런 것들이 호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메모리 관리 방식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메모리에서는요, 안드로이드 우선순위라는 게 딱 있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앱을 갖다 죽여서 메모리를 확보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구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on save instance state에서 내 액티비티의 상태들 이런 것들을 저장했다가 다시 구동되면 on create의 save instance state라는 거 가지고 상태를 복원해 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